안녕하십니까, 브라톤입니다. 오늘은 이 부동산 114에서 나온 하나의 리포트를 함께 보면서 어디가 오를지 미리 알 수 있다, 갭매우기 갭벌리기 전략. 이게 항상 저는 약간 지금 분위기가 2018년 2019년 이때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막 양극화로 강남만 오른다 막 그러다가 이제 강남만 오르고 나머지는 끝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던 시절이 예전에도 있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쇼츠 제작을 하다가 예전 자료들을 쫙 한번 둘러봤는데, 예전 자료들을 보니까 전 오늘 아침 기사인 줄 알았는데 막 2010, 막 7년, 2018년 기사도 나오고요. 오늘 아침 기사인 줄 알았는데 뭐 2022년, 2023년, 심지어 2008년 기사도 나오더라고요. 다 똑같아요. 언제나 반복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더니 항상 이 패턴으로 반복이 돼요. 어떻게 반복이 되냐? 2026년 이제 갭매우기 장세가 될 건데 항상 이번에는 다르다라고 했다가 사람들이 실수를 하죠. 강남 상구가 폭등을 합니다. 이제 극도의 양극화가 뉴스에 도배가 돼요. 그 다음에 용산이 폭등해요. 한강벨트가 폭등해요. 야, 이제 양극화가 했다, 서울 핵심지만 오른다, 막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전월세 대란이다, 난리 방송이 나와요. 그리고 가천 붕당이 폭등을 합니다. 그리고 살짝 신축이 쉬어가면서 뭐야, 여기 저기보다 들어올랐잖아 이러면서 이번에도 똑같이 송파가 오른 이유는 간단합니다. 송파가 지금 뭐 7, 8% 가장 많이 올랐다라고 하잖아요. 대책이 나온 다음에. 왜 그러겠어요? 송파 구축들이 들어올랐고 송파가 지금 신축들이 들어오면서 시세가 딱 만들어져 버렸잖아요. 뭐 르에린이 잡내아니. 그런데 들어오면서 갑자기 거기에서 거래가 시작이 되면서 띄우기 시작이 된 거거든요. 왜냐? 야, 우리가 마포랑 가격이 비슷한 게 말이 되냐? 뭐 이렇게 식으로 하면서 이제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구축이 폭등하고 이제 마영성이 한 번 더 갑니다. 마영성이 가고 또 양극화 뉴스 도배되고 같은 지역의 구축이 이제 또 폭등합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 신축으로 번지면서 이제 전월세 대란 뉴스가 또 나와요. 와,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서 이제 규제가 딱 하니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외곽 지역으로 갔던 것들이 딱 하니 막혀요. 그리고 상승해서 배제되었다 뉴스가 도배가 되고 얼마 전에 나왔던 뭐 반포가 16억 오를 때도 원 1억밖에 안 올랐다, 어디는 오를 때 이제 얼마밖에 안 올랐다, 막 이러면서 이 동네는 끝났다,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짓말처럼 이 뉴스가 또 나올지 몰랐어요. 신축이 지고 구축이 오른다, 이 뉴스가 갑자기 또 등장을 합니다. 이때가 언제다? 이제 서울 외곽 지역이 오를 차례다. 제 2018년이랑 2019년 초에 이 뉴스 똑같이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금강구는 움직이고 있고 노도강도 노원부터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 갑자기 개발 압력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막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신축 지고 구축 오른다는 뉴스 등장하죠. 그리고 서울 외곽 지역에 하면서 이제 경기도로 번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경기도로 막 번지면서 이제 경기 외곽. 그리고 오늘 뉴스 또 나왔어요. 반도체에다가 엄청나게 돈을 투자해서 한다. 그럼 어디 가겠습니까 이제 돈이?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나라나 서울시나 경기도에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돈을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지역이 부동산이 오르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기에 디벨롭이 시작이 되는데 땅값이 오르지 안 올라요? 이게 무조건 오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양극화로 다시 넘어가겠지만 2026년 2027년은요 갭매우기 장세예요. 갭매우기 장세. 이거는 뭐 100%입니다. 아, 끝났다, 막 노도강 금강구 안 간다. 예전에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저번 상승기 때는 안 그랬을 것 같습니까? 그 전에 상승기에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똑같습니다. 뭐 버블 세븐이다 뭐 이런 이야기만 조금 달랐다 뿐이지 똑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또 뭔 얘기가 나왔냐? 2018, 19 그때는 수용성, 과천 붕당 다음에 수용성이 뭐예요? 수원, 용인, 성남 뭐 이렇게 막 삼용이다 막 이라 새로운 경기도에 용이 등장했다 이라고 막 했던 시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싹 다 막아놓은 거예요, 토어제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경기 외곽. 그러니까 지금 토어제가 풀리는 순간부터 갭매우기가 빠르게 진행될 거예요.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야, 노도강 안 돼, 금강구 안 돼, 거기는 끝났어. 아, 나는 주식으로 해가지고 튀어가지고 상급지 바로 갈 거야. 아니에요. 일단 사놓고 또 주식을 하시라고. 그래야 양쪽에서 유동성을 먹을 거 아닙니까?
유동성이 무서워요. 유동성은요 모든 것들 다 같이 끌어올립니다. 이번 주에 금리 인하하죠. 금리 인하하면 떨어질 것 같아요? 아니요, 올라요. 이번에는 올라요. 왜? 유동성이 양적 완화, 우리나라 너무 많이 풀려다가 상승 압력까지 너무 셉니다. 왜? 공급 부족이 있으니까. 지금은요 2020년 2021년 그 최고점 찍을 때는 전월세는 그나마 버틸만 했어요. 왜? 공급이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 공급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갈 텐데 이게 제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더라? 부동산 114에서 나온 어디가 오를지 미리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갭 메우기, 갭 벌리기. 여러분 주식에는 무슨 얘기가 있습니다. 갭은 반드시 채우고 간다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갭 하락, 갭 상승. 갭 상승하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떨궈 가지고 갭을 다 채우잖아요. 매물대를 채운단 말이에요. 다음 갭이 너무 떨어졌어. 그럼 당연히 단기 반등이나 이런 거 가지고 갭을 채우고 간다는 겁니다. 부동산이라고 다르지 않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갭 벌리기. 상승은 좋은 입지와 신축부터 시작한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다? 호재를 찾아서 가는 거다. 그래서 갭 벌리기에 따른 가격 차이가 등장을 하는데 A 아파트 신축 있어요? B 아파트 구축 있어요? C 아파트 신축 있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6억) (5억 5천) (6억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8억) (5억 8천) (7억 5천이) 된다는 거예요. 왜? 역에서 가까운 A 역세권이에요. 6억 6억 똑같아요. 그런데 어때요? A가 좀 더 가깝죠. 가장 가까운 신축부터 올라요. 그리고 신축 2억 올랐어요. 가까운데. 그리고 먼데 그 다음에 구축 맨 마지막에 오릅니다. 상승장이 처음 시작하면 이렇게 돼요. 한강에서 가까운 데로, 강남에서 가까운 데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상승장 초기엔 갭 벌려요. 그래서 상승장 초기가 시작했을 때 빨리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상급지들은. 그래서 입지가 좋은 곳을 제일 먼저 고려하고 가능하면 신축 아파트 분양받기. 그 다음에 갭을 메워요. 벌어진 가격은 반드시 다시 줄어든다. 이건 법칙이에요, 법칙. 이번에는 다르다. 맨날 이번에는 다르다 그래가지고 언제나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고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고 이재명 정부도 똑같아요. 주식을 부양한다는 소리에 다 거기 몰려갑니다. 거기 가가지고 나 돈 벌어서 상급지 갈래. 그땐 이미 늦었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다음 기다리고 있는 타자들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순환매 장세랑 똑같은 거예요, 주식에서. 그래서 6억에서 8억 갔어요. 6억에서 7억 5천 갔어요. 지금 5억에서 5억 8천 3천밖에 안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 가격 차이가 벌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고민하죠. 그런데 어떻게 되냐? 멈추고 구축이 따라 잡는다는 겁니다. 갭 벌리기에 따른 가격이요. 두 개가 있었어요. 뭐로 갔어요? 따라 잡는다는 겁니다.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신축 가고 구축 왔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스테이지가 바뀌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빨리 상급지에 가실 분들은 구축을 사시라. 그리고 지금 이 구축 따라잡기 끝나고 나면 외곽으로 번지게 되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광역 중심이 있는 곳, 제가 그때 보여드렸죠. 잠실이나 그쪽 집중 개발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색이나 상암은 끝났고, 마곡도 끝났고, 창동 상계, 그 다음에는 이제 어디겠어요? 서남부라니까요. 서남부. 그러니까 요즘 가산 얘기 또 나오잖아요. 괜히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TV에 언제나 개발 호재에 따라서 이야기들이 뉴스에 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패턴, 이 책 부동산 상승 신호 하락 신호 여기에 나온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패턴. 선진입도 가능하다. 근데 가서 기다린다. 그리고 나서 난 지금 돈이 없다. 지금 돈이 없으면 좀 기다리시더라도 경기도 외곽, 거기는 완전 하급지잖아요. 거기를 왜 갑니까? 그럼 안 가시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지금 돈 없으면 거기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것은 반드시 어디가 오르는 법칙과 같은 겁니다. 갭 메우기, 갭 벌리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해야 된다? 지금은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다.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된다? 만약에 내가 무주택자다.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규제지역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최대한 모아서 좋은 데 가야죠. 그리고
1주택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최대한 대출 땡길 수 있는 만큼 땡길 수 있는 상급지로 이동한다. 다주택자는 뭐 팔아야 된다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뭐 그거는 이제 개인의 사정에 따라. 그런데 버티면 언제나 승리를 했더라. 그래서 지금은 정말 돈이 많고 나는 대출 안 받아도 난 돈이 너무 많아. 그러면 반포나 뭐 압구정 가는 거죠. 제일 좋은 거 사야죠. 그렇기 때문에 갯매우기 갯벌레기 전략 지금 본격적으로 이거를 사용할 때가 왔으니까 이번만은 다르다. 내가 주식이나 코인 해가지고 한 번에 상급지 가겠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해놓고 그 다음에 주식이나 코인을 해서 나중에 다음 기회를 노려라.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브라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